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중국 곳곳에서 예금주들이 자신의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금이 만기됐는데도 현금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하고 고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면 은행뿐만 아니라 공안기관의 확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예금주들은 정작 금융사기는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만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기, 부실 채권 증가, 지방 중소은행의 퇴출까지 겹치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 예금주들과 은행 종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중국 은행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에게도 전화하라고 하고 저 사람에게도 전화하라고 하고 심지어 경찰에게도 전화하라고 합니다. 제 돈을 어디에 쓸 건지까지 꼭 설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건 제 돈 아닙니까? 제가 집에 가져다 두겠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예금이 만기돼서 7만 위안을 찾으려는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하나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돈이 정말 제 돈이 맞습니까? 신분증도 제 것이고 호적부도 제 것이고 은행카드도 제 것이며 이 돈도 제가 한 푼 한 푼 모아 예금한 돈입니다. 네, 물론 고객님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돈을 찾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은 마치 제가 돈을 훔치러 온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사기가 정말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제 친구는 2달 전에 사기를 당해 수만 위안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돈이 모두 이체돼 버렸죠. 그때는 막지 못했으면서 정작 제가 제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제야 이렇게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돈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정말 급하게 필요한 돈입니다. 제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금주는 현금 인출기 앞에 주저앉아 왜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제 돈을 찾을 수 없는 겁니까? 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와서 보십시오. 이 상황을 직접 보십시오. 틱톡에도 올려야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20만 위안을 찾겠다고 했더니 저를 경찰서로 보내버렸습니다. 왜 20만 위안을 이체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더군요. 네, 20만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예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약도 했고 전화도 했습니다. 오늘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찾아서 길 건너 은행에 예금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다른 은행에 예금하시려는 거죠? 금리는 저희와 같습니다. 저쪽 은행 직원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쪽 은행은 창구가 4개면 4개를 봐야 합니다. 여기처럼 창구 4개 중 하나만 열어놓고 사람들을 오전 내내 줄 세우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업무는 창구 하나에서만 보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옆에서 잡담만 하고 있잖아요. 뒤에는 아직도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돈만 찾으러 왔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런 용도라면 인출은 어렵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어떻게 쓸지도 제가 결정할 수 없는 겁니까? 제발 누가 은행 직원들 좀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얼마를 찾을 거냐고 묻길래 2만 위안이라고 했더니 곧바로 2만 위안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라고 묻더군요. 제가 어디에 쓰든 그게 은행과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화를 내자 창구 직원은 급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돈을 예금할 때는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사은품도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거의 집까지 태워다 줄 기세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돈을 찾으려니까 정말 온갖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제 감정이 격해진 것을 본 지점장이 다가와서는 만약 인출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시면 출금을 할 수 없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면 대출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 블로그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법적으로는 단순한 보관 관계가 아니라 예금자와 은행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자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동시에 은행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의 지위가 되고 은행은 이를 운용한 뒤 약정에 따라 돌려줄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가 자신의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블로그도 은행 예금의 법적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현금을 은행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고객의 물건을 대신 보관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은행 예금은 이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예금을 하는 순간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유사한 법적 관계가 형성되고 은행은 해당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는 등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행이 경영 위기에 빠질 경우 예금자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블로그는 2026년이 시작된 뒤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130곳이 넘는 소형 은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은행에 맡긴 예금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감히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돈을 예금하는 순간 은행에 그냥 돈을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이 있다면 함부로 은행에 맡기지 마십시오. 은행은 예금자를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친구가 제게 5천 위안을 송금했는데 그 돈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은행카드까지 바로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직원에게 왜 다른 사람이 보낸 돈을 찾을 수 없냐고 물었더니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제게 송금했다면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까? 요즘 은행은 정말 너무합니다. 한 변호사는 은행에서 4만 위안을 인출하려 했지만 은행이 먼저 현금의 사용 목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은행 측은 최근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 거래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은행은 공안기관이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자신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판단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진 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윤영성의 한 예금주는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 했지만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공안기관에서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객에게 잠시 뒤 공안기관과 직접 연락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은 은행에서 자신의 돈을 찾는 일에 왜 공안기관과 연락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중국 각지의 은행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린성 창춘의 한 시민은 은행 카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갔지만 관할 파출소의 허가를 받아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허난성 평정산의 한 여성은 설날 세뱃돈을 준비하기 위해 중위안 은행에서 5천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제지를 당했습니다. 심천에서는 한 여성이 20만 위안을 이체하려다 경찰서로 가서 왜 해당 금액을 이체하려 하는지 조사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은행은 금융사기는 막지 못하면서 정작 일반 시민들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는 생명이 위태롭고 입가에는 피까지 흐르고 있는데도 은행은 끝까지 본인과 직계가족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은행은 금융기관입니까? 아니면 권력기관입니까?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 남방도시보는 은행이 구체적인 위험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고객의 현금 인출을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권부 역시 은행은 금융사기를 예방할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공 당국은 최근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은행 종사자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은행들이 대출을 아무리 권유해도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실적 압박은 매우 커졌고 주말에도 직접 고객을 찾아다녀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은행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한 여성 블로그는 고객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가 많았지만 지금은 부실 채무를 처리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채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거나 은행의 현금 부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코로나19 기간에는 수천 명의 예금주 계좌가 갑자기 동결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관련 금액은 약 40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각지에서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불완전한 집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약 40곳, 2023년에는 약 80곳, 2025년에는 500곳에 가까운 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2026년 들어 불과 20일 만에 80곳이 줄었고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퇴출된 75곳까지 합치면 단 50일 만에 155개의 은행이 사라진 셈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통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꺼리면서 공급된 자금이 실물 경제로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등 이른바 4대 국유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들 은행은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행과 농촌금융기관은 은행 간 자금 거래와 단기 금융시장에 더욱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외부에서는 중국 금융 시스템이 거대한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급락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유 은행들도 고액 현금 인출과 이상거래, 고위험 계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통화 정책을 통해 계속 자금을 공급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그 자금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 자금이 은행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이른바 은행 내부 자금 순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금융 시스템이 구조적인 불균형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즘은 정말 어느 업종도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어제 하소연을 하더군요. 요즘 은행은 대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직원들이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30만 위안을 대출받으면 매달 몇백 위안 정도만 갚으면 되고 심지어 3년 동안은 원금 상환도 유예해 주는데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금 목표는 이미 오래전에 초과 달성했지만 대출은 좀처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우리 같은 대출 중개업자만이 아니라 은행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경제학자 랑간평은 중국인의 은행 예금과 관련한 통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인의 95%는 은행 예금이 24,000 위안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95%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 40%는 은행 예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약 5억 6천만 명이 돈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중공 당국과 은행들은 고액 현금 인출과 이상 거래에 대한 심사가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예금주들까지 돈의 사용 목적을 증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공안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 사기 예방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치료비나 생활비처럼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마저 제때 인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예금주의 기본적인 재산권과 생명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편 은행 내부에서는 대출 수요 감소와 부실 채권 증가, 직원들의 실적 압박과 임금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금은 계속 쌓이지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줄고 공급된 자금은 실물 경제로 흘러가지 못한 채 은행 내부에서만 순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 중소은행의 구조 조정까지 겹치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거대한 건물이나 막대한 자산이 아니라 예금주의 신뢰입니다. 돈을 맡길 때는 환영하면서도 정작 돈을 찾을 때는 고객을 의심하고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그 신뢰는 오래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공 당국이 금융 사기 예방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사이에서 어떤 기준과 해법을 마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